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온라인 개학이 오늘 고3과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학시험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자 정부가 어학 성적 제출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이 이제 온라인 개학 첫날인데요. 첫날이다 보니까 여러 일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중3,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보인 온라인 원격 수업은 세 가지 유형이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화상 연결로 수업하거나 EBS 콘텐츠나 교사가 녹화한 강의를 보는 유형, 또 과제를 내주는 유형이었는데요. 예. 오늘은 첫날이어서 시스템 부하 우려나 또 장비 보유 문제가 있는 화상 연결로 수업한 학교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일부에서는 원격 수업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EBS 온라인 클래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서 학생들은 수업을 제때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네. 또 일부 학교에서는 교내 와이파이 등 연결이 불안정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상 초유의 원격 수업이었던 만큼 진풍경도 펼쳐졌는데요. 단체 채팅방에서 출석 확인만 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이 생기자 교사들이 개인 메시지를 보내서 수업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일부 교사들은 수업 영상을 재생시키지 않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잠을 깨우거나 접속을 안내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실제 수업과 비교해서 아이들의 집중도나 현재 상황을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많지만 차츰 메뉴 개발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접속 오류 문제 등을 해결하는 건 못지않게 접속 후에 학생들의 집중을 유도하고 또 유지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예. 개선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일부 학원에서 이 원격 수업을 듣도록 관리를 해준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논란인데 이 부분도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일부 학생들은 학원에 가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인데요. 예. 일부 보습학원은 최근 학부모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학교 수업 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에 학원 문을 열어서 아이들이 학교 온라인 수업을 학원에서 듣도록 관리해주겠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집에서 수업을 잘 들을지 걱정일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서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동네 보습 학원뿐만 아니라 또 학원 밀집 지역의 유명 학원과 또 프랜차이즈 학원 중에서도 일부는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자습실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그 학부모들의 그 의견은 엇갈렸는데요.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 아이들이 산만해질 수 있어서 학원에 가면 안심일 것이라는 의견과 예. 또 학원에 등원을 했는데 어떤 아이가 무증상 감염자면 이게 집단 감염이 생길 것이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예. 또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만 하는 탓에 학원가가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학교에서는 아침 조회만 영상 연결로 확인하고 이후 수업은 과제만 내주는 탓에 학생들이 과제를 오전에 끝내고 학원에 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예, 장점도 있는 것 같고 단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토익 같은 이런 각종 어학 시험도 취소되거나 연기가 네. 되고 있는데 이래서 지금 어학 성적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죠. 네, 이제 이 이야기는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정 총리는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등에서는 공공부문 채용 규모를 계획대로 유지하면서 어학 성적의 제출 기한을 연장하거나 기존 검정 결과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면서 청년층은 뒤로 밀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예. 뭐 교육도 그렇고 뭐 어학, 취업 모든 부분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다 보니까 좀 하루빨리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대한 좀 간절함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게 일이 있었는데요. 예. 네. 정부가 오늘 그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그 연구 자금을 지원하고 그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임상시험 계획을 신속히 심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겁니다. 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또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30일 정도 소요되는 임상시험 계획 심사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경우 단 하루 만에 승인하도록 아주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예. 또 여러 병원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임상을 진행 중이라면 한 군데에서만 심사를 받아도 그 결과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생활치료센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효능 검증을 위해 필요한 그 감염 동물 모델을 개발해 왔는데요. 다음 달 초에는 원숭이 등 영장류를 대상으로 치료제 1건, 백신 2건의 효능 검증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박차가 가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확실히 돕겠다며 2,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걸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신속한 임상 승인 절차를 도입하고 R&D 투자를 지원해서 치료제와 백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하루빨리 백신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네. 이거와 관련해서 완치자의 혈장을 활용한 치료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데 국내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기도 했고요. 이 부분은 네. 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그 혈장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혈장 치료는 코로나19를 극복한 환자의 혈장을 다른 환자에게 투여하는 겁니다. 혈장이라는 것은 혈액 중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빠진 액체 성분인데요. 혈장 치료는 회복기 환자의 혈액 속에 그 면역 항체가 포함되어 있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치자의 혈장을 다른 환자에게 투여함으로써 완치자 몸속에 생긴 항체를 다른 환자에게 옮겨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당국은 혈장 치료를 이제 코로나 환자 중에서도 어떤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적용할 것인지를 이제 알아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 나라박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유럽하면 세계에서도 네. 가장 좀 돈독한 관계를 자랑하는 공동체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분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봉쇄령 해제 시점을 두고도 그렇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유럽에서 확산세가 둔화한 국가들이 이제 앞다퉈서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한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봉쇄령의 단계적 해제 시점에 대해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반대로 프랑스는 코로나19가 확실한 통제권 안에 들어올 때까지 이동 제한령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스페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오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독일도 봉쇄를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하루 사망자가 900명이 넘는 영국의 경우 현직 총리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상태인데요. 네. 그 존슨 총리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고 치료에 차도가 있는 것으로 이제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예. 영국은 사실상 초기 대응에 실패를 해서 현재 사망자가 7,000명이 넘고 확진자는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152만 명을 돌파했고 사망자는 8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미국이 확진자 수 43만여 명으로 최다 감염국이고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다행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드는 모습인데요.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개인 방역 수칙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